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 하시다 보면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고 혹은 독고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영어로는 스플릿 레더라고도 불리우고요.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고 하면, 원래는 가죽을 생산하는 단계, 그 태너리에서 생산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짚어주는 게 원래는 맞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생산이 돼서 나온 가죽을 쓰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한 상황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제가 이제 가죽을 하나 주문을 하는 거예요. 가죽 한 장을 주문을 하는데, 그 가죽이 원래는 이제 두께가 2mm 정도 되는 꽤나 두께가 있는 가죽인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한 1.3mm 정도라고 하면, 요청을 할 때 이 가죽을 한 장을 1.3mm로 PR을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1.3mm 짜리 가죽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0.7mm에 해당되는 가죽도 올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쓰는 가죽은 겉면이 포함되어 있는 1.3mm 짜리를 쓰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해당되는 가죽은 그레인, 이제 음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가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3mm 짜리가 아니라 나머지 0.7mm에 해당되는 가죽을 스플릿 레더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걸 저희는 이제 독고 혹은 독고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1.3mm에 해당되는 그 제일 겉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일 밀도도 높고 제일 질기고 튼튼하고 듀러빌리티, 내구성도 좋은 쪽이에요. 이제 가죽, 이제 사람으로 치면 피부하고 같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조직이 치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내구성도 떨어지고 밀도도 적고 조금 덜 질긴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점은 작업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프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도 해보시고 베벨로로 밀어도 보시면 그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독고 가죽은 무슨 용도로 쓰시는 거냐면, 보통은 일반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잘 쓰진 않고요. 이제 심재라고 불리우는, 뭔가 핸들이든 어떤 것을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깎아내서 만들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용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샘플용으로 쓰신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앞치마 보시면 이 부분이 독고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독고 가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구멍을 뚫는 저 나무통에 걸려 있는 저 가죽도 독고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하고 있는, 잠깐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가죽 짜투리 있는 바구니 같이 대충 만들어 놓은 저것도 독고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겉면, 그레인, 음면이 포함되어 있는 면이 더 좋은 쪽이잖아요. 그 면으로 쓰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쓰는데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가죽도 다 독고 가죽이에요. 근데 슈렁큰 가죽 같이 이런 말랑말랑 가죽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 처리돼서 뭔가 힘이 없지만, 베지터블 좀 단단한 가죽 같은 경우는 독고 가죽도 힘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카드 지갑이나 이런 거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만들 수 있죠. 만들어도 되고 이런 걸로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셔도 됩니다. 다만 오래 썼을 때 생기는 단점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 앞치마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 원래 겉면, 음면이 포함되어 있는 겉면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쉽게 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꽤나 좀 있는 편이죠. 물론 제가 좀 쓴 지는 오래됐지만 겉면을 가지고 만들면 이 정도까지는 되진 않거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것저것 다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독고 가죽이라고 불리우는 스플릿 레더가 표면이 추가 가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판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죽 같은 경우는 표면이 뭔가 조금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처리를 해서 나오는 가죽들이 있어요. 콜렉티드 레더라는 뭐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이걸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추가로 표면을 가공을 한 번 더 해서 나오는 가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가 가공하지 않고 내가 가죽을 받았을 때 남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만든다고 하면 그런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쓰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독고 가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가죽의 범주 내에 속하는 가죽이에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2mm짜리 가죽을 갈라서 나왔기 때문에 천연 가죽이 맞고요. 인조 가죽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그레인, 음면이 포함되어 있는 가죽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원래 맨 처음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독고 혹은 독고라는 단어가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독고라는 말에서 약간 한자식 혹은 한글식 발음으로 해서 독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04년인가 2005년인가 해서 기술표준원에서 케이스 규격으로 우리나라 말로 바꾼 단어를 공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가죽이라는 말로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인데도 여전히 상가죽이라는 말보다 독고 혹은 독고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제 상가죽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변하는 단어가 있음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가죽에 대해서 생산부터 해서 이제 분류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가죽, 스플릿 레더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고, 차차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